지금 그래서 특검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특검 오늘 기사에 보니까 하루에 한 건 꼴로 특검법이 발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30년간 특검법 발의 기준으로 한 118건이었는데 22대 국회는 단 5일 만에 5건이다. 너무 과하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일 특검 예.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된 게 그 최해병 있지 않습니까? 예. 최해병 특검은 재발의를 했어요. 예. 그 좀 더 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내용을 더 고쳤어요. 예. 그 뭐 대한변협에서 그 추천한 그것도 없애버리고 없애고, 예. 지금 그거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지금 발의됐잖아요. 예. 그 다음에 대북송금 예. 그 특검 지금 발의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 예. 옛날 한 거 그 이성윤 의원이 예. 본인이 수사했던 거 예. 그거 지금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대장동 특검법도 다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동훈 특검법도 뭐 한다는 게 이제 한동훈 특검법도 다시 한다는 예, 거고요. 조국 혁신당에서 얘기 나오고. 조국당에서 하는 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예. 수사했던 울산시장인가 뭐 하여튼 그 조국 딸 예. 지금 조국 대표의 딸 가족 조민 씨, 예. 수사했던 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거 다시 한번 수사하자고 또 그 특검법. 예, 뭐 그 아직 하여튼 논의 중인지 발의까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것도 계속 거론되고 있고 심지어 여당에서는 또 그 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수 여사 특검법도 또 얘기를 하니까 뭐 여야를 다 합치면 이게 하루에 한 꼴도 넘을 것 같네요, 진짜 이 숫자. 그래서요. 예. 시발이 예. 이제 여권에서는 그 윤상현 의원이 예. 김정숙 여사 예. 특검법 하나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머지 처음 그 시작점이 바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서 예. 지금 5개 발의를 했거나 발의 준비 중인 게 예. 언론 세봐도 5개 아니에요. 예. 특검법 5개. 예. 그다음에 조국 대표당의 이 한동훈 특검법은 6개가 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 윤상현 의원의 특검 7법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언론이 예. 일일 일일 특검법이냐 특검법이다. 이게 나라냐. 예. 그래서 그 중앙일보뿐만 아니라 조선일보 사설에도 예. 제가 어제도 보고 오늘 또 봤어요. 예. 사설이 계속 쓰지 않습니까? 이래서는 예. 안 된다고. 예. 예? 근데 실제로 법조계 얘기를 들어보면 특검이라는 게 사실은 그 뭐 그냥 막 큰 소리 나면서 요란하게 출발해도 실질적인 실효성에 있어서는 거의 그 효과를 거둔 게 없다 그런 의견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미국은 예. 그 특별검찰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없앴더라고요. 예, 제가 예. 이제 확실히 이제 뭐 없앴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 우리는 제일로 예. 우리가 유명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온노비 특검. 예. 온노비 특검에서 나온 게 앙드레 킴 본명이 밖에 없다 그런 말이 있었죠. 그분 그 하나밖에 나온 게 없다. 예. 이런 우스개 같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예. 물론 성공한 경우도 있죠. 예. 드루킹 특검 예. 이런 대대적으로 정말 성공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요. 대다수가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예. 이 특검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13개인가가 특검 발의가 됐는데 예. 다 여야 합의로 됐어요. 아. 여야 합의로. 예. 그 여야 합의로 되면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도 제의 요구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여당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 됐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의 그 제의 요구권 이것만 자꾸 대통령 불통 이미지로 낙인시켜 가지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지만은요. 여야 합의하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어떻게 그걸 거부하겠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건 양비론으로 볼 일이 아닙니다. 예. 정말 너무나 힘자랑하고 너무나 무리한 예. 민주당의 특검 공세다. 예. 그리고 또 특검 있는 거예요. 특검법뿐만이 아니라 일테면 처분적 법률 예. 25만 원도 무조건 지급하게끔 만들어 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런 그 특검법 말고도 독자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통과시키는 것들에도 제의 요구권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도 일테면 여야가 합의를 하면은 대통령이 제의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저번에 합의 21대 국회 마지막에 합의했던 이태원 특별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특별법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하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제의 요구를 합니까? 예.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특히 이화영 부지사 관련된 특검은 계속 논란인 게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내일 모레 1심 판단만 앞둔 상황인데 이 와중에 수사상 문제를 들어보겠다는 이런 그 특검은 정치적으로 활용된다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보인다. 이게 이제 법조계의 시각이라는 건데 어제자 예. 6월 4일자 조선일보에서 아주 상세히 나왔거든요. 예. 그 대북 송금
특검법 예. 거기서 7개 사항을 수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특별검사가. 예. 근데 그 첫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게 그 이화영 그 전 부지사한테 그 술 해갖고 연애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지금 가짜 뉴스로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관계가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신빙성이 확 떨어진 상태죠. 예, 근데 그 술판 예. 그것도 거기에 넣어져 있더라니까. 아니 그 거기에 내용에 들어 있어요. 예. 수사 내용에 수사 대상에. 예. 그럼 말이 됩니까? 예. 참그 어쩌다 예. 개탄스러워요. 예. 개탄스럽고 한탄스럽고 그 선을 넘어서 서글퍼집니다. 예. 왜 이렇게까지 제1야당의 힘 자랑이 그 엄청 그 거대 야당이 이렇게까지 그 법 체계 질서를 무시하고 할 수 있는가? 이건 정말 폭주라는 말이 예. 그래 과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 정도까지 가면 물론 이게 다 뭐 입법으로 연결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하여튼 뭐 이런 논의들이 이렇게 그냥 뭐 전혀 끊이지 않고 폭발적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한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그 물귀신 작전으로 해가지고 예. 여권에서 뭐 손도 못 쓰고 예. 말려 들어가는 예.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특검 얘기를 거기까지 하고 아까 말미에 좀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특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윤상현 여당의 윤상현 의원이 이제 그 김정숙 여사 관련된 특검 뭐 그거는 어차피 근데 의석 구도상 통과가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만 근데 그거를 변론으로 치고 호화 기내식 논란에 김정숙 여사 관련된 이 논란이 이 부분은 이게 생각보다 끊이지 않고 더 확산되는 모양새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죄송하다고 그러고 예. 아니면 차라리 조용히 있든지 해야 되는데 적반하장식으로 오히려 그쪽에서 고소를 한다는 입장도 나오더라고요. 고소할 예정이라고 예. 지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어찌 됐건 간에 자료상으로 예. 6,292만 원 뭐 기내식이 예.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보도된 바와 같이 왔다 갔다 기내식 하면은 이제 주기 총 4끼로 생각이 되는데 예. 그 돈을 나누면은 이렇게 1인당 나누면 1인당 아무튼 40만 원이 한 넘는 끼에 한 44만 원꼴이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된다는 거 예. 아닙니까? 기내식 오고 가고 4번 했을 테니까 예, 두 끼 예, 잡고 예. 그렇게 됐으면은 우선 국민 정서상 어찌 됐건 간에 계산이 잘못됐던 예. 어찌 됐건 그런 보도가 나온 거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든지 예. 아무 말도 안 해야 되는데 누가 내 명예훼손을 했느냐? 예. 그거 가짜 뉴스다. 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 뉴스인지 허위 사실로 그 명예를 훼손한 건지 진짜로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훼손한 건지 예. 그럼 조사해 보자. 예. 그렇게 해서 하면 자책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럼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은 저희 뉴스 탐정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첫 방송에는 우리 원장님 나오셨지만 그 다음 날 저희가 김민전 당신은 당선인이었죠. 이제 의원 배지를 다셨고 그 다음 주에 배현진 의원. 예. 그러니까 사실은 김민전 의원이 그렇게 특검을 할 거면 차라리 삼김 여사 특검법을 하자라는 취지의 얘기를 해서 한번 그게 상당히 뭐 사람들 사이에 관심을 끌었고 그렇죠. 배현진 의원은 이 김정수 여사의 타지마을 방문에 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적재산권이 있다고 할 정도로 초반기부터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문제 제기가 상당히 지금까지 보면 상당히 설득력 있는 문제 제기였고 좀 유효타였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제가 그 두 의원 일주일 간격으로 모실 그 얘기 들을 때만 해도 아 이게 참 문제다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더 그 확전돼서 이제 이렇게 불꽃이 붙을 거라고는 저도 사실 그렇게까지 예상 못했는데 점점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이게 말씀하신 기내식도 이제 불을 그러니까요. 질렀고요. 우리 국민 정서법이 참 무섭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 김혜경 여사도 예. 사실 대선 전 일입니다만은요. 예. 버카로 김밥 소고기 사 먹고 개인 제사상 심부름 시켰다 그러니까 확 여론이 악화돼 버렸잖아요. 그랬었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도 마찬가지예요. 야, 초호화 한 끼당 뭐 기십만 원, 40몇만 원 이렇게 되니까 정서가 국민 정서가 감당할 수 없게끔 예. 지금 확 기울어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김정수 여사의 단독 외교라고 했지만 그게 사안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도정환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이 가는 거에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결국 갔었고 그러니까요. 김정기 여사가 다 드러났잖아요. 예. 그다음에 타지마을도 원래 처음에는 전용기 계약서 일정이 없었는데 타지마을 일정을 추가하느라고 굳이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심지어 그래서 그 타지마을을 갈 때는 같이 따라갔던 문화체육관광부의 대부분의 직원은 그냥
민항기로 다른 비행기로 돌아오고 장관하고 한두 명만 문화체육부 사람이 따라갔다는 건 이게 그만큼 공식 일정이 아니라 소위 그 중앙일보의 그 남종호 위원이 얘기했던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 때문에 가신 거 아니냐라는 논란에 어떻게 보면 정황을 좀 부합하는 정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돌이켜 보니까요. 그때 당시에 중앙일보 남종호 칼럼으로 그렇게 나왔을 때 뭐 책까지 버킷리스트 썼죠. 나왔을 때 청와대에서 뭐야 이거 공식 일정이 하면서 법으로 갔잖아요. 예. 법으로 갔는데 패소해 버렸지 않습니까? 1심 패소하고 그냥 그다음에 뭐 흐지부지 됐어요. 흐지부지 됐잖아요. 예, 예. 그렇게 돼서 됐는데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해고록에서 건드려 가지고 이제 전부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아주 세세하게. 그러니까 그게 왜 거기 그 회고록 그 문답집에서 그렇게 이제 일종의 자책골된 모양새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기내식 1인당 예. 44만 원까지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예. 물론 여기에 대해서 윤건영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통상적인 전용기 기내식을 드셨다라는 취지의 반론했다는 거는 일단 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예. 그럼 뭐그 그러더라고요. 계산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그런데요. 예. 그 작은 거지만은 자꾸 그 거짓말로 덮으려고 하고 모면을 하려고 하면은요. 예. 다 드러나요. 예. 왜냐하면은 그 수행원 중에서 예. 그 대한항공 아니면 무슨 항공사에 예. 승무원들 그 식대까지 다 포함됐다 어쩌다 또 얘기를 또 한 변명을 누가 했어요. 예. 근데 거기 그 대통령 1호기에는 예. 승무원들이 다 군 부사관들이에요. 예. 그리고 김정숙 여사 이렇게 그 내릴 때 보면은요. 예. 뒤에서 기내에서 격려하는 군복 입은 격려한 분들이 다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일반 여행사 예. 항공사 승무원들이 그 수행한 거 아니에요. 예. 승무원들은 가서 그 식기 먹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아. 다 그런 게 하나 세세하게 다 인터넷 이 그 탐정들 다 나온다니까요. 예. 그 사진까지 다 게재되면서 뉴스 탐정 말고 인터넷에서 탐정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엄청 많죠. 예, 인터넷 수사대 한번 수사력을 발휘하면 뭐 못 찾는 게 없더라고요. 네. 예, 저희도 더 열심히 찾아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이 김정숙 여사 관련된 논란이 그 회고록에서 어떻게 보면 다시 불거지면서 이렇게까지 뜨겁게 계속 이어지고 현재 결국 이게 또 특검은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고발이 돼 있거나 그래서 이 부분도 왜 수사 안 하냐 그런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김정숙 여사에 대한 예. 그 수사는 예. 저기 타지마할 부분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예. 여기 나 고발이 안 됐거든요. 아 이거 이 부분 아니군요. 이 부분이 아니고 예. 김정숙 여사의 그 딸 문다혜 씨, 예, 예. 문다혜 씨가 태국 이주할 때 하고 그다음에 문다혜 씨가 이 국내에서 집을 하나 구입했을 때 예. 그때 그 뭔가 엄마 아빠인 예. 거기서 이제 이 특활비로 추정되는 예. 그런 그 금전 거래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 이거죠. 그렇죠. 뭐 경호처 직원과의 좀 이상한 돈 거래라든지 이런 게 왜 그다음에 있었느냐. 그것도 경호처장이 그렇죠. 또 관여하고 예, 예. 그다음에 경호원 직원한테 또 돈 거래를 하고 그렇죠. 이런 걸 빨리 예. 수사를 이미 지금 진척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금년 2월 달에 이미 소환 조사가 많이 이루어졌고 예.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정숙 여사가 옷을 샀을 때 흔히 그 감봉권 예. 한국은행 그 감봉권 썼던 거기에 대한 거 이 두 건에 대해서 빨리 수사를 하라 이거죠. 지난번 저희 뉴스 탐정에 김민전 당시 당선인 나오셔서 이제 그 옷 얘기를 하셨을 때만 해도 저는 사실 뭐 여성의 옷을 잘 모르니까 근데 그때 입었던 옷과 그 다음에 기증했다는 옷이 다르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디테일 있게 설명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그거 그렇게까지 섬세하게 지켜보고 하는 것까지는 저도 잘 몰랐고 근데 그게 과연 앞으로 계속 이 대중들은 논란이 될까? 논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죠. 예, 그 옷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과연 그럼 그 옷값은 어떻게 된 거냐 뭐 이 옷 관련된 것들도 그 정보 공개를 청구를 했는데 그 재판 중에 결국에 대통령 기록물로 들어가면서 일단 이 봉인이 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부분도 뭐 국회가 하든지 어떻게 하면 기록물에 들어가 있더라도 필요하다는 게 상당 부분 인정되면 어떻게 끄집어내 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완전히 막힌 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이때 고소 고발해서요. 예, 예. 서울 고등법원 고등법원에서 영장 발부하면은요. 그 기록물도 내서 볼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국회에서 3분의 2인가 의결하면 또 볼 수 있고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3분의 2. 근데 뭐 그거는 뭐 워낙 도저히 의석 불가능한 부도가 일이고. 되니까 왜 그 특단의 상황이 아닌 한 그 국회에서 어렵겠네요. 네. 원장님 이 얘기도 좀 해보죠. 오늘 좀 다른 얘기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나랏빛 왜곡했다. 이게 저도 뭐 경제부장 하면서
자주 만났던 분입니다.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가 지시를 해서 2060년 우리나라의 나라 빚이 국내 GDP 대비 153%라는 원래의 추정치에서 81.1% 거의 절반 가까이로 축소됐다. 이 부분을 감사원이 지적했다는 거잖아요. 반토막 왜곡. 예, 국민을 속인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국민을 봐야죠. 속인 거잖아요. 예. 일테면은 속인 거고 그 결국에는 이제 그 통계 조작하고 저는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뭐 비슷한 선상이죠. 예, 예.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예. 집값 통계도 조작했잖아요. 그렇죠. 밝혀졌지 않습니까? 예, 예. 부동산 집값 조작 통계하고 그다음에 지금 나랏빚까지 지금 이렇게 통계 조작하겠다.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야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 가지고 예. 그 지지율을 예. 그리고 국민 혈세를 이렇게 막 뿌려 가지고 예. 빚이 지금 400조가 늘어나 버렸잖아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예. 예.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 혈세로 해 가지고 본인들 정권 유지하는 지지율 관리했구나. 그리고 그 지지율 가짜 지지율 가지고 우리는 40%였다. 예. 이렇게 지금 공세를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니까 예. 더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그때 하여튼 153%로 2060년 올라간다는 얘기가 산출되니까 당시 청와대 회의에서 국가 채무 비율에 관해 불필요한 논란이 커지지 않게 잘 관리하라. 이야기를 듣고 홍 전 부총리의 지시로 81%로 좀 마사지를 한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IMF에서도 상당히 좀 지적이 나왔대는데 그 IMF가 그때 무슨 표현을 썼대더라. 뭔가 상당히 수정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때 공무원들이 굉장히 창피했다는 얘기를 이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이건 IMF가 그냥 애둘러 말했지만 야, 너 이거 숫자 이상하잖아라는 얘기를 IMF가 그렇죠. 보고서에서 터치했다는 얘기고 네. 당시에 보면 공무원들이 이런 그 통계 일종의 조작 부분에 대해서 역사의 죄를 짓는 거다. 내 이름으로 보도 자료를 내고 싶지 않다 이런 자괴감까지 표출됐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홍남기 부총리는 소위 말하는 어공 늘공할 때 어공도 아니고 뭐 교수 출신의 부총리도 아니고 그냥 경제 관료로서 한 30년을 커왔던 그리고 사실은 대한민국의 경제 관료가 전 세계적으로도 한강의 기적을 이룬 에이스 그렇죠. 관료 아닙니까 진짜. 네. 경제 관료들이 이렇게 훌륭한 관료들의 역사가 있는데 홍남기 부총리 오늘 석간에서는 경제 관료 얼굴에 먹칠했다 이런 좀 극단적인 비판까지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그 당에 예. 근무했던 그 해당 시기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은 정말 자괴감이 들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소식을 이제 드러난 걸 접한 우리 지금 국민들은 다시 한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예. 국정 운영에 대한 예. 이런 분노가 지금 일어나는 거죠.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두 개가. 예. 지금 이게 지금 극단적으로 마지막에는 야 국채를 국가 나랏빚을 이렇게 그 조작했다고 지금 나왔잖아요. 아니 월성 1억이 예. 월성 1억이 경제성 조작. 예. 그것도 대통령에서 그 유명한 거 죽을래? 그러니까 관료가 예. 이건 진짜로 6천억, 7천억을 들여서 다시 쓸 수 있고 한 20년 이상 다시 재가동할 수 있는데 예. 이걸 어떻게 통계치를 조작합니까? 예. 그러니까는 그 담당 국장이 이제 승진하려고 높은 사람 얘기니까 예. 청와대 얘기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야, 너 죽을래? 그래서 죽을래 과장 죽을래 군 거 아닙니까? 군 청와대에서 지시한 대로 조작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마 제가 장관이 조금 당시에 그걸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했던 것 같고요. 사실은 그 밑에 이제 국장급, 그 과장급 공무원들은 그걸 좀 따르는 막 그런 형식이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취재해서 기억이 나는데, 네. 예. 근데 어쨌든 모든 게 다 이 청와대에서 이거는 원전을 계속 안 하는 방향으로 해. 자, 없어. 그냥 이걸로 끝이야. 예. 그러니까 거기에 그럼 사실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추느라고 그냥 겨우 이것저것 다 수정하고 끼워 맞추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 나중에 기소까지 되고 뭐 무죄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그 결국에 통계 조작 아닙니까 그것도. 그것도 일종의 조작이죠. 넓은 의미에서. 예, 통계 조작 아닙니까? 예. 근데 어떻게 국가 부채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부채별이 뭐 40%를 넘으면 된다 안 된다 가지고 계속해서 야당에서 국회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예. 계속해서 이렇게 그 땜빵식으로 예, 예. 그래서 그때 모면 하려고 예. 계속해서 개변으로 막 넘어가고 지금 그런 게 다 기억이 납니다. 이게 참 저도 이제 경제부 쪽에서 오래 있어봐서 보면 통계라는 게 상당히 복잡하고 숫자라는 건 사실은 맘만 먹으면 굉장히 나쁜 의미로 이렇게 좀 마사지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통계청에 일정 부분의 독립성도 주고 하는 게
그 숫자는 굉장히 엄중한 숫자다. 그러니까 함부로 만지지 말고 그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경제 흐름이 어떨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그런 일종의 거울 같은 명경지수 같은 거로 삼자. 근데 그게 그렇게 통계에 대한 이 어떻게 보면 모두의 암묵적인 약속이 깨진 게 일종의 통계에 대한 금성명예가 깨진 게 문재인 정부 때 너무 확연하게 깨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라는 거 수치가 있잖아요. 수치가. 예, 예. 이 수치를 가지고 해석하는 부분 영역이 있어요. 해석의 영역. 그렇죠. 해석의 영역에 있어서 플렉시빌리티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렇죠. 정부에 유리하게 주도하는 예, 예, 사람들 예. 유리하게.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 통계 수치를 분식 완전히 그 자체를 또 왜곡시키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이 금성 맹약을 진짜로 깨버린 예. 거 아닙니까 정말. 이게 또 비율하자면 아까 이제 축구 비유를 했습니다. 야구로 치면 사실은 타율, 홈런 수, 안타 수 뭐 이런 거에 대한 숫자는 그대로 놔두고 다만 그거 갖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선수는 타율은 비록 뭐 2할 4푼이지만 홈런이 한 30개 되니 예. 선수는 장타형 타자니까 이런 쓸모가 있다라고 하면 되는 걸 2할 3푼은 그러니까요.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런다고 그 사람의 타율을 갑자기 3할 1푼으로 고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죠. 예, 말이 안 되죠. 그리고 해석을 해서 일테면은 저게 에라로 나왔지만은 사실상 에라가 아닌데 에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라든지. 예. 한 에라로 기록은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 에라로 기록 안 하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똑같은 탐정님하고 똑같은 비유입니다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경제에서 너무 많이 이루어졌다는 게 참 지금 생각해도 좀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예.